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부산 서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빨간 커플티를 입고 머리에는 꽃갈 모자죠. 꽃갈 모자를 쓰고 이제 그 K계 단디하겠다. 앞으로 95일 남은 대선 단디하자. 단디하자, 단디합시다. 이 말 나오는 것 보니까 선거철이 다가오긴 한 모양입니다. 단디하자는 말, 또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시위를 벌이고 떠들썩하게 당을 내분으로까지 몰아넣던 이준석 대표. 그래, 이준석 대표에게 신임을 줄게. 이준석 대표가 홍보를 맡아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 첫 선으로 이준석 대표가 빨간 커플티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더 파격적인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일단 어제 부산 서면에서 두 사람이 빨간 커플티를 입고 나타난 것,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 많은 청년들과 인증샷도 찍고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과 이준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저렇게 많은 언론들이 따라다니고 언론에 왜 많이 나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느냐, 또 하나는 이 전국의 흐름을 바꿀 그런 중요한 멘트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나 톡톡 튀는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가 제법 하는 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체 판세를 바꾸는 메시지, 이슈 파이팅, 이런 부분들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홍보본부장으로서 정말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기대만큼 해줄지 일단 지켜볼 대목이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젊은 당대표, 젊은의 방점이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리더십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도 우리 헌정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젊은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격하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아이디어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빨간 커플티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목리를 부렸던 김종인 위원장은 뭘 보여줄 것인가? 왜 김종인이어야 하는가? 김종인, 이준석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신들이 가장 대선을 잘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데, 김종인은 그러면 뭘 보여줄 것이냐? 김종인은 일단 내일 선대위 출범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 올림픽운동장이죠. 올림픽운동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에 김종인 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왜 자신이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내일 아마 첫 선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 선거 전략을 중도 청년층으로 잡겠다.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언제나 김종인 위원장의 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또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내면서 김종인의 첫 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기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이 체제, 한 달 전에 했으면 되지 뭐 때문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온갖 갈등을 빚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바뀐 것도 없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한 달 이렇게 끌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물론 얻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잃은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훌쩍 앞서가든 이재명에게 앞서가든, 물론 컨벤션 효과가 조정은 되겠지만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갔다면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더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을 보시면 압니다. 뭐 이재명은 자신의 자질 부분, 대장동 비리,
조동련 본부장 사퇴 문제 첩첩산중입니다. 매주 타는 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집토끼, 그러니까 지지층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사과하고 그걸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 관심은, 언론의 관심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새롭게 포장되어야 관심을 끌게 되고, 또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슈 파이팅인데, 새로운 이슈로 국민을 전환시켜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맨날 자신이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상처인지 흠인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것들을 사과하고 우리가 잘했더라도 국민이 사과하라면 사과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헤매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종인과 이준석이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또 갈등이 빚어질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이 생긴 부분, 이런 것들이 피해다. 그러면 얻은 것도 있느냐? 얻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권이 보여준 그렇게 스피디하고 그렇게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가 진중하게 마지막 그림을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로는 뚜벅뚜벅 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또 지난 한 달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거듭났다. 민주당에서 지난 한 달을 두고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그 말도 일부 맞고요. 이게 노선투쟁, 자리투쟁, 권력투쟁, 이게 모두가 동전의 양면처럼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학습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나 그때그때 판세에 따라서 노선투쟁 일어날 수 있고 자리투쟁 일어날 수 있고 권력투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치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젠 일어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짠 그림, 선대위의 그림도 지금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동안 그렇게 갈등을 빚었느냐?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었다. 이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치에 자신감을 가졌고 자신이 대선을 주도권을 쥐고 모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는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 김종인, 이준석을 비롯해서 당의 중진들 모두 함께 선대위를 꾸린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없이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청년층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기존의 야권 지지층, 당원들을 좀 너무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저렇게 중도층, 청년층을 강조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선을 넘을 정도까지 고난을 요구하는 김종인과 이준석은 또 당대표니까 적당한 형태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주요 요직은 인사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인사를 했다. 김종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체 조직 내에서의 견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 너무 중진 위주로 갈 수는 없겠구나. 결과적으로는 본부장들 인사도 해봤고 김병준, 김한길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봤고 중진들이 경선 과정을 지나서 경선판과 이제 대선판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진들이 대선판에서의 조언을 하는 것도 들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많은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인과 이준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일정 부분 주도권을 주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종인과 이준석은 업무 스타일이나 또 지금 대선 전략 면에서 청년층과 중도층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선대위 내에서의 주도권이 강화되어 갈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선대위에 있는 다른 조직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손을 대면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건 윤석열 후보가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종합상황본부, 종합상황실 뭐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형태의 자신만의 조직,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본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 금태섭이나 윤희숙 의원 등 또 새로운 인물들, 김종인 위원장과 좀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선거 전략, 선거 메시지, 또 민주당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일들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다면 배웠던 부분,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김종인과 이준석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이 무게중심을 여전히 집토끼를 관리해야 하는 당 중진들, 당의 위원장들, 이 조직, 이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메워줘야 한다. 이 힘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가야 한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정말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목리를 부릴 만한 이 대선판에서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의 힘의 균형, 견제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해 가는지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저렇게 자질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나 뭐 제대로 된 정책도 없습니다. 내놓은 모든 공약은 뭐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다 바꾸겠다고 하니까 뭔 공약을 지금 하겠다는 건지도 없고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당원 게시판까지도 지금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헤매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자질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매일같이 일주일, 이주일 계속 공격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식상하게 됩니다. 언론이라는 건 언제나 새로운 걸 바라는 거거든요. 대장동 비리라고 해서 새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어떤 계기를 보는 겁니다. 또 대장동 비리 속에서, 백현동 비리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그 새로운 사실들을 계기로 해서 또 한 일주일, 또 특검을 주장하면서 또 한 일주일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가야 한다. 이재명의 자질 부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새로움으로 포장을 하면서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 앞으로 전략을 잘 짜서 시기별로 조정해 갈 것이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메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